오늘 뉴스는 테슬라 특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은 4월 9일 목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은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어저께 트럼프와 이란의 극적 2주간의 휴전, 그런데 말입니다. 테슬라는 그 호재의 약발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테슬라 마이너스 0.98% 빠진 344.25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340.90, 좀 전에 깨졌네요. 화면 보이시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테슬라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끌어내리는 걸까요? 자, 특집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유가도 내려가는데, 그렇죠. 첫 번째, 테슬라의 발목을 잡는 첫 번째는 판매량 감소입니다. 자, 이번 달 인도량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것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테슬라 1분기 어닝에 대한 선행 시그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량은 경쟁 심화와 노후화된 제품 라인업으로 인해서 2024년, 재작년하고 작년에 감소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테슬라 판매량이 미스하거나 이게 그러면 꼭 어김없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모델이 너무 구닥다리다, 디자인이 너무 구닥다리다, 너무 노후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참 테슬라니까 8년 동안 그 동일한 디자인으로 경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도 바꿀 때는 됐죠. 그렇죠? 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4분기에 감소했거든요. 9월에 만료됐죠. $7,500의 텍스 크레딧이 작년에 사라지면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유가 상승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유가 하락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테슬라 주가는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부진에 빠진 모습입니다. 자, 8주 연속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반등해야 되는데 좀처럼 자, 반등의 빌미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전쟁 때문에 내려갔고, 근데 전쟁이 그럼 휴전이 됐으면 테슬라도 강하게 올라서야 되는데 일단 350불이 무너진 340.80을 지금 간신히 버텨내고 있거든요. 자, 시장의 참여자들은 전기차 관련 소식이 아닌 예를 들어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텍사스 어스틴을 넘어 더 많은 도시로 확대된다는 소식 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를 비롯해서 일부 기관들이 조금씩 테슬라를 지금 사들이곤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죠. 자, 두 번째 테슬라 하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며칠 전에 JP 모건 체이스에 이어서 오늘은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특별히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애널, 자, 앤드류 버코코가 자, 테슬라를 중립 등급으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415로 제시했습니다. 415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일단 현재 주가 대비 17%의 상승 여력이 있는 수치인데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1분기 차량 인도량 부진으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요와 마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실적을 보여왔던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이 역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차량 인도량의 급격한 감소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에 큰 타격을 입은 거죠. 테슬라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분석가는 물론 아닙니다. 웨드부시에 대한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과 에너지 저장 부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0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지해온 아이브스는 이런 부진이 테슬라의 전략 변화가 아닌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애둘러 테슬라를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아직 약세 전망을 내놓을 준비는 되지 않고 있고요. 중립에서 지금 멈추고 있거든요. 자, 해당 업체가 특별히 최근의 부진, 에너지 저장 부분의 부진이 실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시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테슬라를 끌어내린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를 끌어내린 세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테슬라의 그 테라펩에 인텔이 조인한다 그랬잖아요. 그 소식 때문에 인텔은 오늘 날아갔지만 정작 테슬라는 맞습니다. 시장이 이거를 악재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자체 반도체 이걸 통해서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엔비디아를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 인텔한테는 호재지만 테슬라는 또 다른 무리수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테슬라 주가 이렇게 맥을 못 줄 때 항상 일론이 하는 것은 헛짓거리 하거나 오늘도 샘 알트만 또 소송했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테슬라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미주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일찍이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할 것을 알고 테슬라 1차, 2차, 3차 매수 타점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 고정 댓글 하단에 보이시죠? 타고 들어오셔서 일단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제가 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미주노라고 책 읽어주는 미주노 구독 인증샷만 땅 하고 남기시면 바로 테슬라의 1차, 2차, 3차 아주 명확한 스윙 투자, 장기 투자의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2.85, 나스닥 플러스 2.80, S&P 500 플러스 2.51, 러셀 2000 플러스 2.9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얼마 만에 보는 그린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린 그렇죠? 에너지주 빼고 팔란티어 빼고 테슬라 빼고, 자, 물론 이제 CRM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나우 이런 애들 좀 못 갔는데 전반적으로 장이 자 그린 칼라의 모습 들으셨겠지만 어저께 미국과 이란의 2주간의 휴전이라는 소식이 장을 이렇게 급등시켰는데요. 먼저 이 소식은 조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좀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2월 28일부터 한 달여간 이어온 전쟁을 2주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자, 광범위한 안돈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전날이죠. 전날 늦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11일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람마바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참석을 합니다. 전쟁 이후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들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34%, 와, 항공주 5.7%, 여행 레저 관련 5.2%, 주택 건설주는 4.9%로 상승했습니다. 자, M7 주식들을 보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엔비디아 2.23, 애플 2.14, 마소 0.55, 아마존 3.50, 알파벳 3.88, 메타 6.50 등 6종목이 모두 올랐습니다. 메타는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회사 AI 조직을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한 것이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델타항공은 부진한 2분기 실적 전망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8%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때문이죠. 다만 이란 전쟁 관련 불확실성으로 연간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각각 6.7, 7.9%대 올랐습니다. 와우, 유나이티드가 참 좋아. 그렇죠. 자, 크루즈 업체들도 급등했습니다. 자, 카니발 11.2%, 자, 노르웨지언 크루즈 NCLH 7.6%의 큰 폭의 강세를 보였고요. 자, 의류업체 리바이스 어닝 발표했죠. 연간 매출 및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10.7%나 급등했습니다. 와, 대박. 자,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이날 공개한 3월 회의록, 의사 회의록에 따르면 오늘 회의록 공개했잖아요. 정책 결정자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가 충격으로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들은 대체로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유지했지만 일부는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에 금리 목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국제 유가는 급락하면서 100달러를 반납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자, 브렌트유 96.898, 와, 대박. 11.36%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막간 와중에 다시금 막히는 일이 벌어졌네요. 속보 들어왔습니다. 이란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첫날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레바논을 공습하자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그럼 제가 라방에서 말씀드렸고 단톡방에서 말씀드렸죠. 단톡방 들어오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헛짓거리 할 거다.
항상 합의하면은 이스라엘이 초치고 트럼프가 열받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됐잖아요. 레바논이 휴전 합의의 대상 인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자칫 휴전 합의 전체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첫날 이스라엘은 오히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상대로 개전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벌였습니다. 전투기 50여 대를 동원해 100여 곳을 타격했는데요. 레바논 곳곳이 아비 교환의 현장으로 바뀐 가운데 한꺼번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0분 만에 레바논 전역 100여 곳을 공격해서 베이루트와 전국의 공황 상태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휴전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추가 공격을 예고했는데요. 레바논의 현실을 바꾸고 이스라엘 북부 주민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과 레바논 전장을 분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측면의 얘기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하며 레바논 문제는 앞으로 열릴 종전 협상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명백한 휴전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호르문 제발 다시 봉쇄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주가가 오늘 오른 거는 사실 어저께 오버나잇, 어저께 애프터마켓, 그 다음에 오버나잇 시장에서 오른 게 전부거든요. 장이 시작되고 오히려 빠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보. 그리고 월가에서도 과연 이 2주간의 종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트럼프 또 뒷목 잡네요. 그렇죠? 파키스탄 참, 일단 돌아오는 11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3일 남았네요.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정상회담을 연다고 하니까, 정상회담은 아니죠. 부통령이 가니까. 자, 실무자 대표급 연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 저희 미주놀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고, 구독하면 단톡방 들어오시고요. 또 하나 지금 공부방이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VIP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오늘도 급등한 종목들 저희가 다 짚어드렸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보십시오. 제일 많이 간 종목 유카, 그쵸? 331%. 근데 여러분 이 종목 며칠 전부터 계속 갔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부터 VIP 멤버십에서 계속해서 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왜 많은 이들이 이 어려운 때 저희 미즈놀의 VIP 멤버십을 유지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VIP 멤버십은 뭐 좀 더 간 보시면서 천천히 들어오셔도 본인 손해니까 상관없는데, 자, 무료 단톡방 오른쪽 배너 보시는데로 입장하셔서 지금 임시 휴전이 살얼음 판이거든요. 오셔서 오늘도 제가 라방을 했는데요. 조금 편집해서 올려드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좋은 시간, 방어하는 시간, 미즈놀의 방주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